10명의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한 여자 앞에 서였습니다. 미경 씨가 회사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 앞엔 계산서 3장. 임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품질 검사원으로만 알았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적자 18억 원. 발렌타인 매출이 실패하면 석 달 안에 파산.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이미 3가지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첫째 원가, 둘째 시장, 셋째 그들이 절대 모를 치료비 계산. 이 놀라운 계산의 전체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천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석 주 전 발렌타인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위트하트, 창립 15년차 중견 초콜릿 제조회사. 현재 누적 적자 18억 원. 발렌타인 매출이 연 매출의 67%. 신제품이 실패하면 석 달 안에 구조조정. 150명을 30명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김미경, 48세. 품질검사원. 작업복 차림에 말수 적고 수수한 중년 여성.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 점심은 언제나 1,000원짜리 김밥.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회식도 한번 나가본 적 없었습니다. 그날도 미경은 품질 검사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2.3%.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원가 낭비 4억 2천만 원. 카카오 함량을 3%만 조정하면 불량률은 절반. 원가는 7% 절감. 미경은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대리, 박준서 공장장이었습니다. 35살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의 MBA까지. 그는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품질 검사나 잘하세요. 개발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공장장님 하지만 이 데이터 보시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리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시장 분석. 경쟁사 어사 원가 980원, 마진 40%. 경쟁사 비사 원가 1,100원, 마진 35%. 우리 회사 원가 1,200원, 마진 22%. 미경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3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 치료비 2억 3천만 원. 귀국 시기 2013년 5월. 숨긴 시간 11년 7개월. 그녀가 계산한 건 3가지였습니다. 하나 원가, 둘 시장, 셋 딸의 생명. 그리고 그날 회사에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발렌타인 신제품 발표회. 바이어 2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 정성스럽게 포장된 초콜릿 샘플들. 박준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발렌타인 시즌을 이끌어갈 신제품입니다. 프리미엄 라인. 바이어들이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첫 번째 바이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바이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바이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맛이 너무 평범한데요? 가격 대비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편의점 제품이랑 차이가 없는데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0분 동안 이어진 침묵.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계약 취소 15억 규모. 사전 예약도 전부 취소. 박준서는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사장에게 호출됐습니다. 30분 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2달 안에 결과 못 내면
나부터 잘립니다. 개발팀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디자이너는 울고 마케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미경만은 조용히 샘플 초콜릿 하나를 집었습니다. 한 입,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카카오 함량 43%, 경쟁사는 51%, 당도 34, 경쟁사는 28, 원가 1,200원, 경쟁사는 980원.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회사엔 미경만 남았습니다. 경비실 CCTV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10시 37분, 연구실 불이 켜졌습니다. 미경이 작업복을 벗고 연구실 가운을 입었습니다. 11시 12분, 원두 로스팅이 시작됐습니다. 온도 190도, 정확히 13분간 유지. 새벽 2시 4분, 템퍼링 작업. 초콜릿을 녹이고 식히고 다시 데우는 과정. 온도계를 보며 1도 단위로 조절했습니다. 31도, 27도, 32도.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22분, 샘플 20개 완성. 미경은 하나하나 포장했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원가 850원, 카카오 52%, 당도 26, 메모를 샘플 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CCTV만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준서가 가장 먼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 낯선 상자 하나,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원가 850원? 이게 무슨... 샘플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3초의 침묵. 박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발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장장님 무슨... 이거 맛 좀 봐요. 지금 당장. 개발팀장이 초콜릿을 입에 넣었습니다. 5초 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요? 마케터가, 디자이너가, 영업팀장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샘플을 맛봤습니다.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어제 실패작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이 정도면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박준서가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CCTV 좀 보여주세요. 연구실 쪽으로. 화면이 빨리 감기로 돌아갔습니다. 10시 37분. 한 사람이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박준서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 김미경 대리. 경비원도 놀랐습니다. 품질검사원이 연구실에 왜? 박준서는 화면을 계속 돌렸습니다. 11시 12분, 원두 로스팅. 새벽 2시 4분, 템퍼링 작업. 새벽 5시 22분, 샘플 완성. 모든 움직임이 전문가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품질검사원이 이걸 만들었다고? 박준서는 미경의 자리로 갔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품질검사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대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젯밤 연구실 정리하다가 샘플을 좀 만들어 봤어요. 실수? 이게 실수라고요? 박준서는 미경의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미경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노트 한 권, 박준서가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경쟁사 어사 분석원가 980원, 카카오 함량 51%, 마진 40%, 연 매출 420억. 두 번째 페이지, 경쟁사 비사 분석원가 1100원, 카카오 함량 48%, 마진 35%, 연 매출 390억. 세 번째 페이지, 우리 회사 원가 1200원, 카카오 함량 43%, 마진 22%, 연 매출 210억. 박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경쟁사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원가 구조, 유통 마진, 시장 점유율, 심지어 계절별 판매 추이까지. 대리님, 이걸 언제 다 조사하신 겁니까?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계산식이 빼곡했습니다. 카카오 함량 43-52% 원가 증가 150원. 당도 34-26 설탕비 절감 70원. 로스팅 온도 조정 풍미 증가 원가 동일. 최종 원가 850원. 그녀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이. 소희가 자료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발렌타인 기획안을 위해 해외 초콜릿 브랜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잡지 더미 사이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초콜릿 전문지 2012년 3월호.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소희가 무심코 펼쳤습니다. 특집 기사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초콜릿 대회 우승자 킴 미마이너스크형. 사진 속 여자는 하얀 셰프복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소희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 설마. 그녀는 잡지를 들고 뛰었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미경이 돌아봤습니다. 대리님, 이거 대리님이세요? 잡지를 펼쳤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초의 침묵.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예요. 소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준서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도 잡지를 봤습니다. 세계대회 1등. 왜 여기 계세요? 이런 경력이 있으시면 왜 숨기셨어요? 왜 이제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박준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딸 치료비네요. 2013년 5월 항암 치료 1차 4천만 원. 2013년 8월 항암 치료 2차 4,500만 원. 2014년 1월 골수 이식 수술 1억 원.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총 치료비 2억 3천만 원. 그 아래 한 줄. 프랑스 귀국 포기 날짜 2013년 5월 12일. 박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17살 때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었죠. 연봉 2억. 꿈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한국 와야 했어요. 치료비 때문에. 박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경력을 숨기셨습니까? 개발팀으로 들어오시면. 미경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들어올 수 없었어요. 11년의 공백. 그 시간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이력서에 딸 치료하느라 11년 쉬었습니다.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품질 검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경력 안 보는 자리니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미경이 창밖을 봤습니다. 제 딸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석 달 전에 완치 판정 받았죠. 11년간 계산했어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모든 걸. 이젠 회사를 계산할 차례였어요. 박준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계산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걸. 11년이라는 시간, 딸의 생명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제야 돌아온 자신의 시간. 사장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경의 샘플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 레시피로 생산합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박준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발렌타인까지 3주. 목표 5만 개 생산. 가능하겠습니까? 생산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원두가 문제입니다. 이 레시피에 필요한 건 에티오피아산 프리미엄 원두예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톤 필요합니다. 생산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톤? 국내 재고는 0.3톤밖에 없습니다. 해외 발주하면 최소 2주 걸려요. 발렌타인엔 못 맞춥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서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레시피는 완벽한데 원두가 없으면.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집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시절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20개의 이름, 20개의 전화번호, 11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들. 미경은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말이 나야. 미경이야. 미경? 오랜만이네.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미안해.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은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앙투안나. 미경? 반갑긴 한데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 5번째 전화, 12번째 전화, 17번째 전화.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이미 다른 곳에 약속했어.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남은 시간 72시간. 발렌타인까지 단 사흘.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번호 하나. 이름은 장피에르. 그 옆에 작은 메모. 2013년 5월 연락 끊음. 11년 전 미경이 한국으로 떠나던 날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미안해, 피에르. 혼자 가야 해. 그럼 연락은 할 거지?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년간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 최대 원두 공급업체 대표였습니다. 11년 전에도 지금도 그가 원하면 이틀 안에 원두 2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다신 연락하지 마. 약속해. 미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1년간 지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회사는 망합니다. 15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누르면 11년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11년 만에 듣는 목소리. 미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피에르, 나야. 미경이야. 내가 먼저 전화를 걸 줄은 몰랐어, 미경.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피에르, 나 부탁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가 보지? 11년 전에는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때 넌 모든 걸 거절했어. 프로젝트도 파트너십도 나도.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11년이야, 미경.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 안부 한마디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피에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알았습니다. 그가 화난 게 아니라 상처받았다는 걸. 원두가 필요해. 에티오피아산 프리미엄 2톤 72시간 안에. 가능은 해.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건? 내가 왜 떠났는지 설명해줘. 지금 전화로. 피에르. 11년간 궁금했어. 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했길래 나한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는지.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11년간 숨겨왔던 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17살. 골수 이식이 필요했어요. 한국에서만 수술 가능했고 치료비는 2억 3천만 원. 프랑스에선 그 돈을 구할 수 없었어요. 피에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당신한테 그 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짐이라고? 우린 파트너였잖아. 친구였잖아. 바로 그래서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회사 확장하고 새 프로젝트 시작하고 제가 당신한테 2억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당신은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당신 꿈이 멈췄을 거예요. 제 딸 때문에. 피에르가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말도 없이, 연락도 끊고 당신이 저를 잊을 수 있도록. 11년간 병원비 벌었어요. 낮엔 공장에서, 밤엔 편의점에서, 주말엔 청소 일도 했어요. 작년에야 완치 판정 받았어요. 제 딸 건강해졌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피에르? 혼자 다 짊어지고. 바보 같은 여자. 미안해요. 정말. 됐어. 내일 오전 8시 비행기로 보낸다. 원두 2톤. 정말 고마워, 피에르. 정말 고마워. 친구 가격으로. 미경의 말이 멎었습니다. 시세의 60%, 나머지는 11년치 생일 선물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11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틀 후 원두 2톤이 도착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미경도 연구실에서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일주일 전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2만 개, 이틀째 3만 개, 사흘째 5만 개 돌파.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7만 개, 8만 개. 발렌타인데이 당일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사장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약 8만 2천 개. 당일 매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7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개발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채 18억 전액 상환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철회 확정입니다.
박준서가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경도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의 임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 씨가 회사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석 개발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지금의 3배로.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품질 검사원들 급여부터 올려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들 덕분이니까요. 박준서가 물었습니다. 왜 그들입니까? 그들은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도 않았죠. 그냥 동료로 대해줬어요. 숫자만 보면 그들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보면 그들이 회사를 지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품질검사팀 전원 20% 인상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미경 씨를 찾으신다고. 누군데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장 로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코트에 긴 생머리. 프랑스풍 메이크업. 미경이 멈춰 섰습니다. 지우야?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한지우. 28세. 미경의 딸.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미경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피에르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연락했다고. 지우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뭘? 제가 백혈병 걸렸을 때 엄마는 프랑스 최고 브랜드 개발팀장이었잖아요. 연봉 2억. 꿈의 자리. 그런데 엄마는 모든 걸 버렸죠.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제 치료비 때문이었죠? 2억 3천만 원. 11년간 모은 거죠?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피에르 아저씨가 다 말해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낮엔 공장, 밤엔 편의점, 주말엔 청소까지.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전 그냥 엄마가 프랑스 싫어서 떠난 줄 알았어요. 미경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안는 딸. 지우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제 괜찮아. 넌 건강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지우가 엄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파티시에예요. 프랑스에서. 알아. 피에르가 말해줬어. 엄마 레시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알려준 초콜릿 만드는 법.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미경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이틀 후 미경은 수석 개발이사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품질 검사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리님, 아니, 이사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초콜릿 만들 거예요. 제대로. 미경과 지우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사랑의 초콜릿.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든 레시피. 11년의 기다림이 담긴 맛. 출시 첫 주 매출 12억. 두 번째 주 18억.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초콜릿 드셔보셨어요? 맛이 다릅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에요. 사랑이 들어간 맛이래요. 박준서는 미경의 예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 적자 때문이 아니다. 사람을 계산해서 빼기 때문이다. 박준서는 그 문장을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1년 후 스위트하트는 흑자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경의 계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경은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가 절감 15%, 매출 증가 120%, 직원 만족도 85%, 이직률 감소 60%, 그 아래 한 줄 더. 사람을 계산에 넣은 결과입니다. 사장이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이사, 이게 정답이었군요. 처음부터 정답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발렌타인데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경과 지우는 공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만든 초콜릿을 들고 둘 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피에르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했어, 미경. 이제 내 도움 없이도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미경이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피에르.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언제 한국 올래? 우리 초콜릿 먹여줄게. 하지만 진짜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전국 중소기업 협회 강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11년간 배운 건 이겁니다. 숫자만 보는 회사는 언젠가 망합니다. 사람을 계산에 넣는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당신 회사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고마워. 넌 내 계산에서 가장 큰 숫자야.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11년의 계산이 끝난 곳, 새로운 계산이 시작되는 곳으로